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2020년 이제 우리가 미리 세법과 세율을 알아서 뭘 조심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지, 세금을 어떻게 해야 세이브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2019년 세금 보고가 2020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세법입니다. 지금 세금 보고하는 2019년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돼서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세율이라든가 혜택 같은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텍스 레이트죠. 특별히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이렇게 세율이 조금씩 혜택은 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액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7가지 텍스 브랜켓 10%, 12%, 22%, 24%, 32%, 35%, 37% 이렇게 등급별로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차트에서 보다시피 싱글,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조금씩 같은 금액인데도 세율이나 아니면 혜택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할 때 파일링 스테이터스, 즉 내가 메리드 파일링 부부 공동 보고할 거냐, 혼자 보고할 거냐, 내 부양가족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율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소득을 한번 우리가 봐도 만불, 그러니까 한 8만 불을 한번 보면은 세율 자체가 싱글이나 아니면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나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가 각각 서로가 세금을 계산해 놓으면 틀립니다. 제일 세금 혜택이 많은 것이 세율이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 그 다음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그 다음에 싱글, 그 다음에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 그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 양도 소득세는 세율이 일반 소득세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선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숏텀과 롱텀, 1년 미만짜리 그룹과 1년 이상짜리 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숏텀에서 캐피탈 게인이 나면은 그것은 일반 소득세요. 즉 내가 몇백만 불을 벌어서 연방 세율이 37%라고 가정했을 때는 나는 그 숏텀에서 생긴 이익금은 일반 세율인 37%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인데 롱텀 1년 이상을 홀드하고 있다가 팔아서 장기 투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내 인컴 텍스 세율이 아니고 다시 정해준 컨그레스에서 패스한 그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0%가 있고 4만 불, 보통 4만 불까지, 부부가 조인트 하는 경우는 8만 불까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15%가 있고 20%가 있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최고 20%입니다.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만 불 이상의 그 이익이 났을 때는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를 3.8% 추가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 보고를 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세금 보고한다. 그것도 캐피탈 게인 텍스 보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주택이 아닌, 내가 거주주택이 아닌 투자 건물을 사서 50만 불을 벌었다. 아니면 주식을 해서 20만 불을 벌었다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연방세율은 20% 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아서 사시는 주정부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또 타운이 따라서 시세가 그러니까 시티 텍스죠. 시티 텍스가 또 있습니다. 플러스 20만 불 넘어가면 3.8%의
넷 인베스트먼트 텍스를 3.8%를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내가 한 50만 불을 벌었다 했을 때는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23.8%, 주정부의 8%, 시정부의 6%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공제는 2019년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까지 법이 부동산 텍스하고 CD 스테이트 텍스 낸 거 다 합해서 10,000불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각 주정부마다 어떻게 하면 좀 혜택을 더 옛날처럼 줄 수가 있나 하고 법을 제청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통과된 법이라든가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항목공제와 기초공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작년보다 한 200불씩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12,400불이 싱글이 되고 조금씩 올려줬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공제와 항목 공제가 2019년과 별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인컴 크레딧,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한다 해서 내가 2만 불 벌었다. 근데 식구가 애들 셋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기본공제 택하고 하고 그래서 연방세는 없을지 모르지만 15.3% 사회복지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3,000불의 텍스가 나가게 되는데 2만 불에 3,000불 소식 텍스를 내고 나면 17,000불 갖고 애 셋을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법은 누구한테나 균등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는 이 사람들 애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텍스를 보조를 해주자. 보조라기보다도 하여튼 혜택을 주자 해서 만든 것이 언더인컴 텍스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나는 똑같이 2만 불 벌었는데 나는 싱글인 경우에 아니면 우리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세금을 다 내고 돌려받는 거 없었는데 내 친구는 애 하나 있는데 5,000불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야? 세금 보고 내가 잘못했나가 아니고 이런 크레딧을 애들에 대해서 주는 텍스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증여나 상속에 하는 관심이 많은데 증여를 하는 경우는 똑같이 1년에 한 사람당 개인한테 주는 것이 15,000불까지는 특별히 신고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15,000불 넘어가면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1,158만 불까지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1,140만 불까지 상속과 증여에 면제가 됐는데 2020년에는 1,158만 불까지는 면제가 되는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15,000불 이상을 주게 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1,158만 원에서 그동안 이제 웨이브를 받는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서 1인당 2,000불씩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스튜던트 론을 페이하는 경우에 2020년에 최고 2,500불까지 이자에 대해서 과표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1년 중 330일을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는 107,600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국세청 양식 2,555에 의해서 세금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07,600불까지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없이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IRA는 전년과 똑같이 1인당 6,000불
그 다음에 50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1,000불씩 더한 7,000불씩 세금 혜택, 그러니까 IRA를 적립하게 허용이 됐습니다. 2020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금을 미리 알면 전략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서 세금이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